이거 문제 푸는 게 어려웠다기보다는 내용도 사실 그냥 읽으면 읽히는데 이 글을 좀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주목하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구조가 같지가 않아. 희소성의 문제와. 자, 지속 가능성의 문제 구조가 희소성의 문제 구조와 같지가 않다는 점에 주목하래. 근데 희소성이라는 건 중심적이었대. 지속 가능성 논쟁에서 1970년대에. 그러면 한때는 희소성이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같지가 않다고 하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가 궁금할 만 하죠. 희소성은 좋은 척도가 아니래요. 지속 가능성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든 흥미를 갖는 거에. 언제까지? 그 시스템과 자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과 자원이 완전히 소비되거나 거의 그렇게 될 때까지. 여기서 시스템, 사실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저를 약간 에임하게 한 게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의 폭넓은 사용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서 시스템은 자원이랑 거의 유사하게 사용됐고요. 최소한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뭐 생태계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다 써갖고 희소성이 발생해야만 그때 가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척도가 아니야. 아니, 적절한 측정 척도 기준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측정하고 예견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미 다 써버려갖고 문제 상황이 생겨버리니까는 그때 가갖고 관심사가 생겨? 이러면은 써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의 그런 거 아니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해졌나? 그거 온난화 사실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거를 측정해야 되는데 지구 지구가 거의 한 300도가 됐어. 아,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척도냐고요. 자, 그다음 희소성은 또한 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모아. 어떻게 순환이나 시스템이 자원을 만들어내는가와 관계를 갖지 않아. 물과 같은 자원인데 그것은 희소하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순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생태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어, 희소성이라는 거는 약간의 배경지식,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의 양이 부족한 게 희소성 문제잖아요. 근데 이 순환과 시스템이 자원을 계속 만든대. 근데 그 자원은 어떤 자원이야? 희소해지는 자원이래, 물처럼.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에 희소성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발생하네? 순환과 시스템에서. 근데 기존의 희소성 개념은 이거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요. 즉, 순환, 그리고 일종의 재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희소성 문제는 무시해. 물이 맨날 재생산 된다고 해서 우리 수자원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개념은 그것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에 초점을 맞추는 건 뭐와 같냐? 닦는 거랑 같대, 물을. 바닥에 물을 닦는데 어떻게 닦아요? 멈추는 거 없이. 유출을 멈추는 거 없이. 그 문제를 생산해내는 유출을, 뭐 예를 들어 뭐 바닥에 빵꾸가 뚫렸으면 그걸 막고 닦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물만 계속 닦는 거랑 똑같대. 근데 뭐 때문에 그렇대? 그것이 블라인드, 눈을 가렸기 때문이야. 뭐에? 더 큰 원인에. 그럼 지금 쭉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를 국지적으로 보는 거예요. 더욱이 불평등한 접근권, 자연 자원, 주어진 사회의 불평등한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은 만든데 그것들을 희소하게 인구의 많은 부분에게 있어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격차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주어진 사회에 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언이퀄해. 그래서 희소해진대.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성 문제와 희소성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통적인 희소성 개념에 더 들어맞는 사례 아니야? 어떤 정치 권력이라던가 그런 거에 의해서 특정 계층의 필요에 비해서 자원의 양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정답이죠. 안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소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걱정은 단순히 뭘 고려하는 게 아니냐, 뭘 고려하지 않냐,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현대사회가 작동하는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현대사회라는 게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시스템, 생태계에 가까운 시스템이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현대 사회가 작동하는 복잡성을 희소성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희소성 개념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태계의 그 반복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현대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생태계와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는 풀었을 때 4번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갑자기 왜 현대사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데요.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 이 시스템의 구체적 경계에 대해서 시스템 또 나왔어요. 불확실성이 존재해. 그리고 이것이 남겨놓는데 많은 논쟁되는 영역을 지속 가능성의 정치 안에다가 남겨놓는데요. 자, 그러면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구체적 경계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이 시스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뭐예요? 이것도 생태계라고 보셔야죠. 또는 바로 앞에 나온 현대사회라고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생태계가 많은 부분이 겹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거를 그 생태계 시스템을 언급한 다음에 새로 또 다른 그 문제점으로 현대사회의 복잡성도 무시한다. 뭐 이익 집단의 복잡성도 무시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얘를 쓰지 않지. 즉, 여기 나온 생태계 시스템에 대해
희소성 문제가 자꾸 무시하고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얘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얘의 작동 방식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한다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더라도 얘네 두 개는 시스템과 얘는 굉장히 겹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성이 여전히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정치 속에서 논쟁적 영역들이 남겨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한 혹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희소성 외에 다른 어떤 틀이 필요해지는 것이겠죠. 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찾았고요. 그래서 정답 뭔데요? 소개하면은 하면 알려드려야지. 3번이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글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길게 얘기는 했지만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뭐 큰 장애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글의 핵심은 뭐였어요? 희소성이라는 문제틀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더 이상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원에 대한 어떤 집단 간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글의 큰 맥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죠. 아,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들을 텐데 좀 아니면 잘 못 알아들을 여러분 잘못이